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A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과 염기 물질들인데요. 레몬에서 신맛이 나는 이유는 산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비누가 미끈거리는 이유는 염기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외에 산과 염기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란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즉 물에 녹아서 물질이 이온으로 나누게 될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염산, 황산, 질산, 탄산, 그리고 아세트산 등의 물질이 산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산이 이온화가 되면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과 그리고 음이온으로 나뉘게 됩니다. 염산은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황산은 두 개의 수소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질산은 수소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그리고 탄산은 두 개의 수소 이온과 그리고 탄산 이온으로, 마지막으로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은 수소 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처럼 산은 이온화되어 수소이온을 내놓게 되는데, 이때 수소이온에 의해 여러 가지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 산 수용액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수소이온 때문이다. 자, 산의 공통적인 특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특징으로는 레몬처럼 이렇게 신맛이 나게 되고요.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것은 산의 수용액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온화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일부 금속과 반응을 하게 되면 무슨 기체? 수소 기체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연이라든지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금속과 산이 반응하게 되면 수소 기체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에서 아연을 염산에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과정 살펴보았죠? 그 과정에서 아연이 전자를 잃어서, 전자 잃으면 산화환원, 그렇죠, 산화되고, 이때 아연이 잃어버린 전자를 누가? 그렇죠, 염산소 수소이온이 이 전자를 얻어서, 즉 환원되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였다. 생각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산은 탄산칼슘, 우리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데요. 석회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탄산칼슘과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여기까지가 산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란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즉 물에 녹아서 물질이 이온으로 나뉘게 될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물질이 염기에 해당되게 되고요. 이렇게 염기가 이온화가 되면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과 그리고 양이온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으로, 수산화칼륨은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수산화칼슘은 칼슘 이온과 두 개의 수산화 이온으로, 그리고 암모니아는 실온에서 이제 기체인 물질인데요. 물질 내에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물에 녹으면 암모늄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을 이렇게 생성하게 되므로 염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염기는 이온화되어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게 되는데, 이때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염기들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 염기 수용액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염기가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자, 염기 수용액의 공통적인 성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산성에서는 신맛이 난다고 했는데, 염기성은 쓴맛이 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것은 산성과 공통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즉, 염기 수용액 또는 산 수용액에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염기에 해당하는 비누의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손에 묻으면 어때요? 이렇게 미끈미끈거리죠? 이는 염기가 이렇게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누를 만졌을 때 이렇게 손이 미끈거리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기는 산과 달리 대부분의 금속이라든지 탄산 칼슘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과 염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은 사실 눈으로 구별하기가 좀 어렵고, 맛을 보거나 만져서 구별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우리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용액의 액성이란 용액의 성질을 의미를 하고, 산성, 그리고 중성, 그리고 염기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조금 사진이 흐리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지시약의 색 변화를 나타낸 표인데요. 다시 활동지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시약이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표를 보게 되면 산성, 중성, 염기성,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메틸오렌지 용액, PTB 용액,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시약을 사용하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리트머스 종이로 용액의 액성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성임을 확인을 할 때 우리 리트머스 종이 중에서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했다 하면 이 용액은 산성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했다 하면 이 용액은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 용액에 이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무색을 나타내요. 투명. 그런데 염기성 용액에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색 변화를 통해서 용액의 액성을 구별할 수 있고요. 자, 메틸오렌지 용액 보겠습니다. 메틸오렌지 용액을 산성 용액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산성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메틸오렌지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이네. 그럼 이 용액은 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틸오렌지 용액을 중성,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 떨어뜨리게 되면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TB 용액은 산성 용액에 떨어뜨리게 되었을 때는 노란색, 그리고 중성 용액에서는 녹색,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과 염기의 세기를 간단히 표시하기 위한 척도로 우리 pH를 사용을 하는데요. pH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pH가 7보다 작은 용액의 액성을
산성이 되는 거고, 7이면 중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며, 수소이온의 농도가 진할수록 산성이 강하고 pH가 작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pH가 7보다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고 pH가 7보다 클수록 염기성이 강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 염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물질들의 pH를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주세요. 다음은 몇 가지 물질에 들어있는 주성분 물질의 이온 화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산성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산성은 무슨 이온 때문에? 무슨 이온? 그렇죠. 수소이온 때문입니다. 즉 수소이온, 양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자, 니은 탄산음료에는 산이 들어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이온은 뭐다? 수소이온이다. 따라서 탄산음료 보게 되면 여기 수소이온, 이온화 되었을 때 수소이온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네요. 따라서 탄산음료에는 산이 들어있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지금 석회수에는 염기가 들어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염기임을 알 수 있는 이온은 뭐였다? 그렇죠. 수산화 이온이었다. 석회수를 보니까 물에 녹아서 이렇게 수산화 이온 내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되겠고요. 자, 리을 하수구 세척액의 pH는 7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하수구 세척액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되는 성분을 보니까 여기 수산화 이온 볼 수 있네요. 그러면 하수구 세척액은 산이다, 염기다? 그렇죠. 염기임을 알 수 있고, 우리 염기임을 알 수 있는 pH는 7보다 크다, 작다, 같다? 그렇죠. 염기는 pH가 7보다 크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몇 가지 물질의 성질을 조사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비눗물과 제산제는 염기냐?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표를 보게 되면 비눗물, 제산제 볼게요. 산이냐, 염기냐, 중성이냐?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시약으로 메틸오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을 띠네요. 그러면 메틸오렌지를 떨어뜨렸을 때 노란색이다. 중성 혹은 염기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어서 볼게요. 자, 전류의 흐름을 보니까 비눗물하고 제산제 모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때문이겠죠. 자, 아연과 반응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아연은 금속이에요. 금속. 우리 염기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아연과 같은 금속과 반응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눗물과 제산제는 염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식초와 레몬즙에는 OH- 즉 수산화 이온이 있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즉 염기냐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식초와 레몬을 보니까 메틸오렌지 용액 지시약을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우리 메틸오렌지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이다. 그럼 산성, 중성, 염기성? 그렇죠. 산성이다. 산성이니까 OH- 수산화 이온이 아니라 수소 이온이 있겠죠? 니은은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자, 디귿 산과 염기는 모두 물에 녹아서 이온화된다. 즉 전기 전도성을 갖느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는 말이거든요. 보니까 식초, 레몬, 비눗물, 제산제. 식초, 레몬은 산, 비눗물, 제산제는 염기였는데 어때요? 다 전류가 흐르고 있죠? 전류 전도성이 있어요. 따라서 물에 녹아 이온화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 산수용액은 아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했는데, 산
성질 기억나나요? 산성은 아연과 같은 금속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3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 과연 이 용품들의 산도와 염기성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용액 1리터 속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 농도를 측정해 산과 염기로 나누어 보면 전체 14단계 중 중성을 pH 7로 볼 때 수소 이온 농도가 7보다 낮으면 산성, 수소 이온 농도가 7보다 높으면 염기성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손쉽게 접하는 레몬을 비롯해 사이다, 우유, 이온 음료의 수소 이온 농도를 pH 미터기를 사용해 측정해 봤는데요. 레몬즙, 사이다, 이온 음료, 우유는 7 이하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며 모두 산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염산, 황산, 탄산 등으로 대표되는 산성은 일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일반적으로 신맛을 나타내는데요. 그중 자극성 냄새와 산미를 가진 무색의 액체인 초산은 식초의 주성분으로서 식초의 신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세제들은 산성일까요? 아니면 염기성일까요?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제의 pH 농도를 살펴본 결과 베이킹 파우더, 표백 세제, 락스 등 7 이상 모두 염기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흔히 알칼리라고 부르는 이 염기성 제품들은 대체로 쓴맛이 나며 피부에 닿으면 미끈거리는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중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락스는 염속의 표백제로서 오염물이나 불순물 등과 접촉 시 산화작용을 하여 불순물이 분해되어 떨어져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락스에 포함된 염소는 손에 묻으면 손의 단백질도 녹여 손이 미끈미끈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산성부터 중성 그리고 염기성까지 많은 제품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집안에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경우 이 냄새의 원인은 아민이라는 염기성 물질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냄새가 나는 곳에 산성인 레몬즙을 뿌려주면 비린내가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에는 같은 농작물을 매년 심으면 토양이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겨울철 논에서 나무를 태운 재나 석회를 뿌려 산성으로 변한 토양을 다시 염기성으로 중화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중화작용은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은 산성과 염기성은 함께 존재해 항상 중성의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우리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부 pH 5.5로 세균의 침투 방어하고 위액은 pH 0.9에서 1.5로 음식물 분해, 살균 작용을 담당하며 혈액은 pH 7.4에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 상태일 때 호르몬과 효소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액의 pH는 0.2 정도만 낮아지거나 올라가도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혈액은 항상 pH 7.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하기에 산성 물질이 묻었을 경우에 염기성 물질로 중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염기성 물질이 묻었을 때 산성 물질로 중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반응을 하게 되면 반응열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염기성의 주방세제와 산성의 식초를 섞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주방세제에 식초를 넣어본 결과 순식간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에 산성 또는 염기성 물질이 묻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산성 물질이나 염기성 물질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 찬물로 빨리 씻은 다음에 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